홍준표가 이재명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저는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싫어하진 않은데 대통령감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살짝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인물이 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없다면 그나마 홍준표는 말이라도 잘합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속 시원한 말을 그래도 잘해요. 당당하게 한 25년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시원함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살짝 홍준표를 보면요, 너무 인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홍준표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홍준표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하다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대통령은 다시 도전해야 될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정활동하는데 국민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를 그나마 대변하는 사람이 홍준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법사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방이라든지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25년이라는 뭐 도지사도 했고, 경남도지사도 했고.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한마디로 홍준표가 생각했을 땐 이재명이 너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이겁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 내용인데요, 홍준표는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죠. 막 뿌리는 거,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뭐 급행 열차, 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4차 추경의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이 홍준표에게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정부 발목 잡기,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이재명이가 홍준표한테. 그래서 홍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4차 추경을 비판한 저를 향해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했다라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 등 국정 경험이 25년이나 된 저를 보고 기본적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모욕에 가깝다라고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겁니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또 이재명이를 향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주목을 받아서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잘해요. 왜냐면 노하우가 또 있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이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문재인식 국정 운영이 베네수엘라 완행 열차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재명식 국정 운영이 되면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하냐? 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지금 뭐 완전히 개차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미스코리아 같은 것도 막 세계 1위 막 엄청나게 미인들도 많고요.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입니다. 세계 3, 4위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막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원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좀 약간 휘청거리고, 그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차베스나 마두루 이런 애들이 막 돈을 막 뿌렸죠.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화폐 가치가 오늘 수박을 이걸 10,000원짜리인데 내일 가면 막 1억 원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접어갖고 백을 만들어요. 지폐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그 지폐를 가지고 얼마나 돈의 가치가 없으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돈을 접어갖고 백을 만들어서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 돈 뿌려서 망한 놈의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 정도인데도 완행 열차라고 하면, 천천히 가는 열차라고 하면, 이재명이가 되면 급행 열차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급격하게 더 빠르게 문재인보다 훨씬 빠르게 망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는 문재인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무지막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형이라든지 지 식구들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런 성격과 이런 잔혹한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사진 찍을 때는 신문에 나올 땐 씩 웃으면서 좋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두 가지만 알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지 식구들한테 지 형한테 대하는 걸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면 문재인보다 이재명이가 나중에 되면요 될 확률도 없지만 되면요 나라는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막 집어넣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돈 뿌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망한 그리스의 전 총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러니까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금은 마두로고 차베스가 엄청나게 나라를 망가뜨려 먹어놨잖아요.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말하는데 이를 뺏긴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제대로 알고나 비판을 해라 라고 이제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너는 알고 비판을 해. 내가 경남지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25년을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25년을 이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기본적 이해 부족이라는 말은 나한테는 안 맞는다 라고 나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홍준표가.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누구한테 질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내가 이렇게 보면 국정 감사를 한다든지 뭐 국방위 같은 거 장관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국방위 쪽에도 많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법사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국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지만 내가 이롭고 어떤 질문을 해야 저 사람들이 당황해야 한다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뭐 홍준표 말 맞다나 이게 비판을 넘어서 모욕에 가깝다는 소리가 저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베네수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이 나는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름값이 싸고 그래도 그나마 뿌릴 돈이라도 있으니까 뿌려 적혔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00% 거의 무역을 해서 뭘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놈의 나라인데 뭔 돈을 이렇게 갖다 뿌립니까?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자꾸 빚을 내갖고 카드 빚을 내갖고 막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갚을 데가 없으면 도산이 나는 거야.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IMF 같은 데도 돈 빌려갖고 못 갚으면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사람하고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도 지불도 없으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그 안에서 카드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세금은 100만 원밖에 안 거치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쓰고 자빠졌어요. 카드로. 그러면 내년에 못 갚으면 부도 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런 짓을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돼.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망하면 망했지 뭔 놈의 베네수엘라입니까? 걔네는 돈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돈으로 뿌려다 망한 거지만 우린 돈도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없어요. 기업들이 얻다가 팔 데가 없는 거야. 아니 공급은 하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산다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팔 거냐고요. 다들 국정 잠가놓고 쌀도 안 판다고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절약을 해도 지금 살뚱말뚱인데 카드빚을 막 내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추경을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끝나는 거지 뭘 어떻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국가 운영도 똑같아요. 살림도.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카드로 50만 원 쓰고 뭐 저축은 못할 망정 100만 원 한도 내서 써야지. 카드를 써야지만 이게 메꾸고 갚고 그래서 이게 신용불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카드 긁으면 다음 달에 월급 나왔을 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 운영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금이 100만 원 거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추경해갖고 막 카드 빚을 막 쓰고 있어. 그럼 내년에 세금 안 거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거의 뭐 셧다운이 된 상황에 아니 어떻게 지금 수요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팔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비대면 거려가지고 대기업 살리려고 국가의 그 의료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면서 원격 의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 살려주려고. 왜? 이제 외국에다 팔 수요가 없으니까 국내 인프라를, 의료 인프라를 무너뜨려서라도 이 대기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재인이.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비대면 그러잖아요. 원격 의료 그러면 말 많을 것 같으니까 계속 머리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비대면 그러면서. 아니 의사하고 대면 진료 안 하면 그게 비대면인 거죠. 그게 원격 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제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또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면서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맞죠? 이런 말을 해야지, 최소한 야당이라면. 아니 솔직히 따져서 홍준표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홍준표하고 이제 나와서 문재인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면요, 홍준표의 말이 맞는 것도 거의 다 맞아요.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거 뭐 국민을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 다 잡아쳐놓고 막 그러잖아요, 문재인이가.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가끔 봅니다. 참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저거 대통령이 되면 저거 국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고소할 거예요. 뭐 근데 진짜 하잖아, 고소를. 이 홍준표 말은 참 잘합니다. 최소한 야당 의원이라면 주둥이를 딱 닫고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라고 홍준표가 어저께 얘기한 겁니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물수들이 돈을 쓸까?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 그러자 이재명이는 홍준표 의원을 겨냥해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위기 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고 이재명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말을 여러 번 드렸죠. 니들 돈, 니들 재산 팔아서 줘. 추경하지 말고. 그게 니들 돈이니 우리가 내년에 어떠한 식으로도 뭐 국민 건강보험이라든지 어떤 식이라도 이 돈은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돈 주지 말아라. 니들 재산 팔아서 주면 내가 감사하게 받겠다. 이런 말 여러 번 했죠. 근데 홍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라고. 너희들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홍준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저랑 일치하는 발언이고요. 100% 공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의 말에 대해서 화이팅 합니다. Cause you are my girl.